환자들이 와서 그래요. 저 감기 걸렸는데 비타민C 놔주세요. 저 고혈압인데 비타민C 맞으면 될까요? 너무 피곤해. 비타민C 맞게 해주세요. 심지어 저 암 환자인데요. 항암 안 하고 비타민C를 낫게 해주세요. 비타민C 맞으면 암 낫습니까? 제가 정말 답답하죠. 내가 비타민C 암 연구의 3대 회장을 지낸 사람인데 이제는 진실을 객관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건강해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6년째 암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암요양병원 1세대 의사 이영석입니다. 비타민C 암 연구의 3대 회장을 지낸 사람인데 2010년경에 미국에서 비타민C로 암 환자를 치료하는 리오단 클리닉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치료법을 공부하신 한국인 의사가 한국에 이거를 전파하고 싶다 그래서 암 환자를 비타민C로 치료하는 비타민C 암 연구회라는 거를 7명의 의사가 처음 학회를 만들어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비타민C를 암 환자 치료하는 시초가 됐다. 저를 비롯한 우리 학회 임원들이 비타민C의 효능을 알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동안 비타민C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셌어요. 비타민C 그러면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내가 방송 가서도 많이 싸웠어요. 비타민C 하면 죽는다고. 근데 지금은 많은 대학에 있는 정통화를 하는 의사 선생님도 비타민C 효능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전국에 비타민C 주사 안 넣는 병원 없잖아요. 근데 지금 부작용이 생겼어. 뭐냐? 지금은 비타민C가 만병통치약이야. 비타민C만 하고 다른 항암 방사선 안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암 환자의 입장에서는 비타민C만 갖고 암을 정복할 수 있다. 그는 어불성설입니다. 이제는 진실을 객관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예전에 비타민C를 하루에 최소한 30에서 50mg 이상을 안 먹으면 괴혈병 생긴다. 이 비타민C를 알아낸 게 그거잖아요. 옛날에 그 대항해 시대에 항해할 때 야채가 떨어져서 야채를 못 먹었더니 선원들이 다 피를 흘리는 괴혈병이 걸렸다. 알아보니 야채에 있는 비타민C 공급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괴혈병 생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비타민C가 괴혈병 예방을 위해서 쓴다는 건 이제는 우리는 논외입니다. 그럼 비타민C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정말 많은 역할을 하죠. 면역력을 높이죠. 면역력을 높이는 기본 중에 하나고 모든 세포 내에서 대사를 하잖아요. 대사를 할 때 조효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윤활유가 있단 말이죠. 윤활유에 비타민C는 약방의 감초예요. 다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세포의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데 비타민C가 필요하죠. 면역에도 필요하죠. 해독에도 필요하죠. 장 건강에도 필요하죠. 상처 치유에도 필요하죠. 비타민C는 감기에도 효과가 있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고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고 비만에도 효과가 있어요. 물론 암 환자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냥 많이 퍼먹으면 된다. 무조건 병원 가서 비타민C 10개씩 맞으면 된다. 이거는 위험한 짓입니다. 암 환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내가 비타민C를 왜 쓰느냐?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한 거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거냐? 항암제의 해독을 위한 거냐의 목적에 따라서 쓰셔야 돼요. 비타민C는 이 약의 용도가 다 맞아야 돼요. 비타민C는 용량에 따라서 상반된 역할을 해요. 양날의 칼이에요. 저용량에서는 항산화 능력이 있고 면역을 높이는 능력이 있어요. 아주 고용량으로 쓰면 반대예요. 활성산소를 일으켜서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나 감기가 걸렸어. 면역력 높여야 되겠어. 야, 선 너무 피곤해. 활성산소가 많은가 봐. 그럴 때는 비타민C를 저용량을 먹으면 돼요. 암 환자지만 면역력을 높이거나 항산화 기능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저용량을 쓰면 되는데 아니야, 나는 지금 항암제가 없대. 항암 노릇을 하게끔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해야 돼. 그때는 고용량을 써야 돼요. 환자들이 이제 비타민C 치료하면서 많이 물어보는 게 경구 비타민C의 용량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 비타민C 암 연구할 때는 뭐라 그랬냐? 용량을 얼만큼 먹어야 돼 그러면은 갓 토러러블 도세지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타민C의 부작용이 한 두세 개 있어요. 첫 번째 부작용이 뭐냐면 주사 비타민은 아닙니다. 먹는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해요. 어떤 사람은 1000mg만 먹어도 설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00mg을 먹어도 설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냐면 설사하기 직전 용량까지 먹어라 라고 우리가 교육을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먹느냐? 하루에 6번을 먹어라. 최소한 4번 내지 6번을 먹어라. 많이 퍼먹어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했죠. 근데
모든 과학이 그렇잖아요. 10년 전의 진리가 지금도 진리다.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10년 전에는 이런 줄 알았는데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어. 조금 틀렸어. 그러면 계속 새로운 논문이 나와야지 과학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2000년 이후에 논문이 많이 나왔어요. 먹는 비타민 C를 얼마를 먹을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많은 논문들이 동의하는 게 하루에 맥시멈 2.4g, 2400mg 이상 먹는 거는 바보짓이다. 우리 인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2400mg만 피로 흡수시키고 나머지는 배설된다. 또 하나, 2400ml를 4시간 간격으로 자꾸 먹으면 혈액 속에 자꾸 축적이 돼서 이게 주사 맞는 효과가 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 C는 1000mg씩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 그래서 하루에 한 2000mg 정도씩 먹는 거는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비만한 사람, 고혈압 환자, 젊어지고 싶은 사람, 그죠? 또 암 환자 다 도움이 되는 기본 베이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먹는 거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올라가서 효과가 배가가 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인체는 비타민C를 2000mg 이상 절대 흡수 안 시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다 바로 버리는 거예요. 용량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재밌는 얘기가 미국에서 비타민C로 암을 치료한다고 막 그러니까 유명한 암센터 휴스턴에 있는 MD 대전에서 그럼 임상을 해보자. 비타민C를 1000mg을 먹으면 사람이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임상을 한 거야. 임상 일상이 뭐냐면 독성을 보는 거예요. 1000mg 먹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 뭐. 지금 생각하면 웃기잖아요. 약국에서 비타 1000 팔잖아요. 그게 1000mg짜리잖아요. 결과는 뭐냐면 효과가 없다고 나왔어요. 개비지 인, 개비지 아웃 그러잖아요. 잘못된 자료가 들어가니까 논문의 결과가 잘못 나오는 거예요. 암에 대한 효과를 할 때 1000ml짜리를 주사가 아니면 먹는 거로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죠. 전제가 잘못된 거죠. 모든 음식도 마찬가지고 약도 마찬가지고 비타민C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입으로 1000ml를 먹었을 때 피로 얼마나 가냐 하면 20에서 25%밖에 안 가요. 1000mg을 먹어도 혈중 농도는 한 200에서 250mg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정도의 농도는 뭐냐? 활성산소를 죽이는 항산화 역할이나 아니면 면역을 높이는 역할이나 건강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럼 암 환자가 비타민C를 항암제하고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비타민C를 이건 반드시 정맥 주사로 맞아야 돼요. 수술도 하고 항암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맞는 거. 이거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항암제는 정통의학이 되는 거고 비타민C는 보완대체의학이 되는 거예요. 이 보완대체의학이란 말은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NIH에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캠이라고 보완대체의학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수술도 안 하고 항암도 안 하고 비타민C로만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항암제나 비타민C나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전은 똑같아요. 뭐냐면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세포를 괴롭히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제가 활성산소를 엄청난 양을 만들어서 암세포를 바로 파괴시킬 정도의 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C는 그 정도 농도는 아니에요. 바로 암세포를 공격해서 파괴해서 죽이지 못하지만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가 대사를 할 때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게 해서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항암제와 비타민C를 암을 치료하는 데 입장으로 놓고 보자면 비슷한 메커니즘이 있다. 그런데 그 농도는, 효과의 강도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러면 항암을 계속하지 왜 비타민C를 하냐? 항암제는 활성산소를 엄청나게 만들어서 세포를 바로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뭐냐? 얘는 정상세포도 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할 수도 없고 영원히 할 수도 없어요. 대신 비타민C는 과산화수소와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암세포를 공격하지만 그 공격의 강도는 항암제보다 훨씬 약하겠죠. 항암제가 암을 죽이는 능력하고 뭐 비타민C 이게 암을 죽이는 능력하고 어떤 게 세겠어요? 항암제가 훨씬 세잖아요. 항암제는 미사일이야. 미사일 막 쏘는 거야. 근데 비타민C는 권총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상세포는 비타민C가 만드는 활성산소가 들어가면 물로 다시 가수분해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아무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표적치료제, 타겟 세라피, 암세포만 공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매일 맞아도 돼요. 영원히 맞아도 돼요. 근데 단점은 뭐냐?
강도에 있어서 항암을 절대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의료 소비자인 환자 입장에서는 이놈 좋은 놈, 이놈 좋은 놈 다 따가지고 항암도 하고 비타민C도 하고 적절히 조합하면 되잖아요. 아유, 난 대학병원 치료만 할래. 이것도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고, 뭔 소리야. 항암하면 큰일 나, 면역력 없어져. 나는 비타민C만 할래. 이것도 어리석은 짓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병원을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항암이 확실히 효과가 있을 때는 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항암이 없다든지 항암이 내성이 왔다든지 그때는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학에 있는 젊은 교수님들도 비타민C 치료를 시도해 보려고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대학에서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목표를 잘 정해야 돼요. 내가 비타민C를 왜 맞느냐, 왜 먹느냐. 비타민C를 하루에 한 몽지를 먹는데 이거 갖고 암을 낫게끔 한다든지, 내가 비타민C 주사를 맞는데 항암 대신 이걸 한다든지, 이런 목표가 틀린 거예요. 항암을 하면서는 비타민C를 항암 해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써야 되고, 대학에서 항암제가 없다 그럴 때, 더 이상 내성이 와서 뭐 약이 고를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이 비타민C로 암세포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할 때, 그때는 비타민C를 치료하는 법이나 용량이나 이런 게 다 달라야 되겠죠. 비타민C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오죽하면 제가 학회를 운영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비타민C에 대해서는 자세히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